자, 오늘은 그 139페이지 9장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되어져 있는 학습이다라고 해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서의 이제 그 중요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를 해볼 거고, 강화학습법에서의 이제 Q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우선은 앞전에 이제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에 대한 그 연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강화학습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이나 그 비지도학습과는 다른 종류의 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스로 그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학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모님과 이런 이제 환경적인 이런 것들, 뭐 칭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교육을 받게 되는데, 강화학습법에서는 이제 학습의 강화를 그러니까 학습의 강화를 받는 지능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객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그 학습 강화를 받는 지능 프로그램 또는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집중 이제 교육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지능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객체를 이제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에이전트. 그래서 요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액션을 줘서 이제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 환경 인식에서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결과를 받는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살펴본 알고리즘은 이제 주로 데이터에 그 주어진 정적인 상태, 주로 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강화학습은 이런 이제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행동을 취하고 이로부터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보상을 얻어서 학습을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강화 학습을 우리는 동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 보상이 꼭 필요한 거고, 그 보상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을 최대화를 하도록 그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일종의 이제 동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은 이제 보상을 받는
이제 행위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인간의 개입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을 좀 정의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에이전트가 이제 특정 환경의 작업 공간에서 이제 해결 방안으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기계학습법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학습법의 이제 필수 요소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필요하고 동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경은 에이전트가 이제 조치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실제 또는 가상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에이전트에 의해서 조치로 해서 이제 환경 상태가 변경되는 거, 이거는 이제 동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액션. 그 다음에 보상은 어쨌거나 이제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나타날 거고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이제 평가값을 주어서 이제 그 평가값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좀 보면 정적 대 동적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와 비지도 학습은 정적이고 강화 학습은 동적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패턴을 탐색하고 배우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강화 학습은 에이전트에서 각 단계에 실시간으로 어떤 조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런 학습 방법이 이제 강화 학습법이다. 그래서 약간 동적인 중간중간 이제 학습을 하면서 변화를 갖는 이런 개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한 정답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 과정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화학습은 정답이 명시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행과 그 다음에 착오, 오차를 이제 통해서 학습을 계속 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앤드 에러, 계속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에러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학습에서 이제 유일하게 참조되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가 그 행동을 취한 후에 이제 얻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 중이거나 그 다음에 혹은 실패했을 때 에이전트의 상태를 변경을 해주는 이런 특징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탐색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강화학습은 이제 실시간 탐색이 필요하고, 그 지도학습은 다른 답변을 탐색하지 않고도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답을 적용을 하는 반면에, 강화학습은 환경 탐색,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미 발견된 보상에 이제 정책 활용하는 등의 이제 올바른 균형을 찾아서 이제 학습하는 거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탐색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학습법이 이제 강화학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결정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강화학습은 주로 이제 우리 지도학습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예측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일 결정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특정 작업을 마치는데 필요한 과정에서 의사결정 체인을 이제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중해요. 여러 가지의 그 결정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의 대표적인 기법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기반의 정책 그레이디언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 기반을 갖는 큐러닝 방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강학습에는 이제 큐러닝 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 가져다 줄 효용성의 기대값을 이제 예측을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제 Q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Q 함수는 이제 행동값 함수라든가 상태, 그다음에 행동에 따른 결정된 값들을,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함으로써 이제 최적의 그 정책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큐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쨌거나 강화학습은 웹페이지 광고를 배치를 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개인화, 뭐 이제 뭐 적응형이라든가 지능형, 이런 개인화의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보행 로봇 제어를 하거나, 혹은 게임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강학습의 꼭 필요한, 강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제 모델링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요소 결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했던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는 이제 보상. 그래서 이제 이제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요소가 정의되면 작업을 이제 요소에 이제 매핑을 이제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학습의 실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웹페이지 광고에서 사용되는 그 웹페이지 광고에 이제 배치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요 이제 우리 웹페이지에서 광고 배치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적합한 광고의 수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환경 공간은 웹페이지와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광고를 페이지에 추가를 하는 거라든가, 혹은 이제 페이지에 광고를 삭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이제 않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다? 수익을 창출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효과가 결국은 뭐예요? 매출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반응인 거고요. 양수가 되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고들 보면 매출이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클릭하다 보면 뭐 광고들이 막 달라붙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구매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우리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화 학습 시스템은 개인들이 이제 그 온라인 학습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 이제 온라인 학습 카탈로그에서 이제 다음에
무엇을 표시할지 결정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은 학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습 시스템이 요즘 온라인상에 많은데, 그 학습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쓰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새로운 학습 비디오와 광고를 이제 재생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제시된 학습 비디오를 클릭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선택한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보상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혹은 사용자가 비디오 안에 광고를 클릭하면 더 큰 긍정적인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값을 줘서 우리 인터넷상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광고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학습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 이제 학습을 강화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더 보여주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숨기게 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행 로봇 제어기인데, 보행 로봇은 에이전트는 보행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 실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공간이라든가 미로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이제 네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그 네 개의 방향, 좌우로 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가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은 목표 목적지에 접근할 때 긍정적인 보상,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쓰러지면 부정적인 반응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액션을 주고 그 환경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서의 적용을 하게 되면, 게임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강화학습의 아주 유명한 예제는 이제 프리즌 렉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호수가 있어요. 얼음판 호수에. 그래서 내가 여기를 건너갈 때 목표점까지, 도착점까지 갈 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중간에 구멍이 있으면 이제 구멍을 피해 가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멍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에이전트의 역할은 이동하는 사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이 얼음판에 이제 깨진 구멍들이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요 사람이, 로봇이 요거를 피해서 좌우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는 이런 게 이제 액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노란 목적지까지 접근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도 갈 수 있고 짧게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쓰러지면 부정적인 반응을 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격자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격자 모양으로 해서 맵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발점하고 이제 목표점, 이제 목표점하고 도달할 때까지 구멍에 빠지지 않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출발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멍에 빠지지 않고 이제 뭐 가다 보면 빙빙 돌아서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패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점까지 우연히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상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제 이 노란점까지 가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은 이 노란점 박스까지 이제 바로 앞에 오게 되면 이 그
계속 실패를 하다가 우연히 이 빨간 점, 요 이제 노란 점까지 왔을 때는 이 앞에 점에다가 우리가 빨간 점 박스를 표현을 해서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되면 빨간 점에 이제 점수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가다 보면 또 빨간 점에 근접해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점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란 점을 이제 상점을 부여를 해서 이런 이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시작점에서 원하는 점까지 가는 그 경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간단한 게임을 우리가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복잡한 그 현실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는 일정 기간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이제 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매번 이제 확인 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이제 안 가본 길도 가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학습 체계와 보상 체계를 적용을 해서 그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우리가 그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바둑을 기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고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바둑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둔 기보를 통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바둑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제 알파고 대 이제 알파고로 컴퓨터 대 컴퓨터로 해서 대결을 해서 자기만의 기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지능을 학습을 계속 더 강화를 해가는 이런 기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 학습의 적용뿐만 아니라 강화 학습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그 알파고 같은 이런 강력한 인공지능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강화 학습의 에이전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요 같이 이제 폭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절단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상태에 이 폭탄에 우리가 이제 불이 붙는 상황에 요 절단기를 가지고 이 실을 끊어서 끊어버리는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어 본다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관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불이 붙어서 계속 폭탄 쪽으로 이동을 해 간다면 이제 보상 점수를 주는 거죠. 그때 이제 벌을 마이너스 값을 줘서 계속 단기 쪽으로 이동해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보상값을 줘서 우리가 그 보상값에 벌칙하고 그 다음에 보상값을 통해서 얘를 끊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요게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시점을 해서 이제 점수가 이제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과 이제 벌칙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습 단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얘가 이제 감소가 되면 이 가위를 가지고 이제 끊어야겠다는 절단해야겠다는 게 이제 학습이 돼서 최종적인 정책을 찾을 때까지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중간에 그 폭탄의 선을 끊어내는 이런 이제 학습을 단계를 갖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C하고 A하고 B점이 있다. 근데 우리가 A에서
B로 이제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봇이 됐던 뭐가 됐든 A점에서 B점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을 구축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상하 좌우 뭐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거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은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이제 A라는 점이 어떻게 갈 건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좌우 이동, 얘가 어떻게 이동해서 갈 건지 같은 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B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플러스 점을 줘서 보상점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강화학습은 이와 같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쪽은 이제 플러스점이 되고요, 보상점을 받고,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2단계를 거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최단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가 스스로 B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그런 로봇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학습은 결국은 강학습은 이제 결정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 문제점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내려야 하는 문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계산 방법 중에 이제 하나로 쓰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상태가 변할 때 각각 상태의 결정 프로세서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해갈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결정적인 프로세스의 각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QAT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이제 보상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정책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마르코프 이제 체인이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은 마르코프 성질을 가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산 확률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프 성질은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n차 그 다음 계속 증가해서 상태는 오직 그 n회씩 그 이전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0차 마르코프 체인,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또 영향을 계속 미쳐서 강화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마르코프 체인 학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고요. 마르코프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마르코프 모델은 이러한 이제 가정 하에 만든 확률적 모델로서 그 현재 상태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각각의 이제 상태로 이동을 하는 그런 확률을 이제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와 상태 전이 확률을 정리해서 이제 상태 전이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B에서 A로 이동할 때 그 상태 값들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내가 이동할 건지를 규정을 해서 최단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만들게 되는 이런 학습법을 모델링해서 이제 학습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